해리스라는 분이 소설을 먼저 쓰셨더라고요. 영국 분이신데 지금 68세시래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그 영문학 학사를 하시기도 했지만 TV 리포터도 하시고 정치 담당 기자셨고 칼, 역시, 칼럼니스트 이런 글을 계속 집필을 하셨던 분이시래요. 그래서 이분이 소설을 쓴 게 용기가 되었던 거죠. 예, 이렇게 팩트에 근간한 어떤 작업을 계속 맞습니다. 하시던 분들은 보는 게 달라요. 눈이 달라요. 예를 들면 맞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눈을 우리가 되게 잘 봐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내공을 쌓아가지고 예술적으로 넘어오면 그 폭발력이 엄청납니다. 정말.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디테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복선이 이게 2016년도에 최초 발행이 됐대요, 책이. 그러니까 한 10년 된 거죠. 근데 그런 거 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처음에 영화도 그렇고 뮤지컬도 시작되면은 그냥 스쳐서 그냥 막 지나가잖아요. 이게 돌아가시고 나서 우선 이게 돌아가시고 나면은 어부의 반지라고 해서 그 교황님께서 끼던 반지를 빼더라고요. 근데 그 빼는 장면이 빼는 것도 너무 웃겨요. 잘 안 빠져서 막 이러고 빼. 막 몇 번을 막 이렇게. 맞아요. 그런 것도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어, 사람이 그게 늙으면 마디가 붉어지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예, 너무 디테일한 재미인 진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음, 하나하나가 그죠. 참 대단하다. 이게 소설책을 제가 안 읽어봤죠. 소설에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영화에서 만든 건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너무 재밌고 이제 그걸 빼자마자 망치로 그걸 부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원래 그런 의식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도장 역할을 하거든요. 그 이제 어부의 반지라고 한 게 도장 위에 그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라고 얘기했던 그 그림이 그 반지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하더라고. 물론 이제 그게 교황님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 반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중요한 일에 도장으로 계속 사용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거를 돌아가신 이후에 도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꺼내자마자 망치로 이렇게 딱 부숩니다. 그래서 부수는 일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석이다. 지금부터. 그러면서 콘클레베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딱 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정말 그 의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의상 담당 그 쓴 얘기를 봤는데 원래 그 요즘에 입는 신부님들 옷이 색깔이 약간 주홍색처럼 이게 굉장히 밝은 색깔로 변했대요. 근데 그 색깔이 영화에서 별로 예쁘지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19세기, 18세기에 입었던 빨강색 옷의 컬러를 선택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옷 색깔이 훨씬 예쁘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로마에서 우리 추기경님들 옷을 만드는 그 의상 만드는 회사에 가서 그 그동안에 그 입었던 모든 의상 색깔들과 그 의상 재질을 다 찾아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그 영화에 어울리는 색깔을 찾아가지고 의상을 만들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워낙 이제 소설 자체가 너무 디테일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다 이렇게 영화에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이렇게 재미로 담아냈던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런 사건은 사실 그냥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있는 그냥, 이거는 17세기, 18세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대라고 이제 그냥 느끼는 정도인 건데,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이게 30년 동안 그동안에 이 흑인 아데미 추기경을 보지 못했던 여인이 어찌하여 수녀로 바티칸에 와서 이거를 수발을 드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렌스는 아데미 얘기를 듣고 그 지점에 또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부단장한테 시켜가지고 아까 또 그 수녀님 있잖아요. 아그네스 수녀한테 어디를 통해서 이 수녀가 오게 됐는지를 어디서 서류를 받아서 통보를 받아서 얘가 선정이 돼서 왔는지를 얘기를 해달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재밌는 거는 요즘에 온라인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직도 여긴 문서로 다 교환을 하더라고요. 종이로 이렇게 막 프린트하고 문서로 교환을 해서 그런지 그게 당장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시를 내리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제 두 번째 비리가 밝혀지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그 보수적이라는 트랑블라라는 이분께서 박사학위 몇 개씩 갖고 계시다는 그 추기경님께서 이 수녀를 추천했던 문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발견을 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토머스 추기경님이 아그네스 수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난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때 얘기를 해버리면 누구한테 발설이 됐다 이런 얘기가 떠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꾸 설득을 하니까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서 컴퓨터 비밀번호를 딱 쳐가지고는 자기가 메일 받은 걸 찾아갖고 그 메일을 딱 열어놓고 방에서 나갑니다. 그게 바로 그 추천했던 그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읽으면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렌스 경은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이 트랑블라라는 이분께서 굉장히 보수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고 외관상으로는 사람들한테 좀 존경받는 사람이긴 한데 지금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추기경님이 마지막에 제명을 시켰었고 근데 그게 지금 문서가 지금 못 찾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이 흑인 추기경을 음해하기 위해서 또 이런 관계가 있는 수녀님을 불러서 이런 일들을 일으켰다?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문서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또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이 아까 아그네스 수녀가 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막 연결이 돼가지고 누가 얘기했어 막 이러면 그래가지고 로렌스 경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저지릅니다. 또 그게 뭐냐면 돌아가시고 나잖아요. 그럼 추기경님이 방에서 돌아가시면 그 방을 봉인을 합니다. 이렇게 겉에 리본을 딱 달아가지고 그 실리콘 같은 걸 이렇게 짜가지고 거기에 이제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문을 잠궈버리거든요. 근데 로렌스 추기경이 이걸 뽀개가지고 자르고 그 방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이유가 관련된 서류가 있는지를 찾아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 정의로운 차원에서 이 일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전에 또 너무 막 교만하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들어가서 문서를 찾다 찾다 못 찾았는데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왜 침대 헤드가 있잖아요. 그 헤드에 이렇게 뭔가 털 같은 게 꼬리 같은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이렇게 간신히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트랑블라가 그동안 저질렀던 비리에 관한 문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와서 보고 충격을 받고 얘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사를 하려고 이제 복사기를 방에 딱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토머스 경이 복사를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르고 저걸 누르고 어떻게 좀 이러고 서 있는데 아그네스 수녀가 와가지고 그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참여했던 모든 추기경님들 앞으로 봉투에다가 그 복사를 해서 다 넣어가지고 식사 자리에서 그걸 다 배포를 해버립니다. 결국에는 두 번째 선거에서 트랑블라라는 이분께서 굉장히 점수를 높이 받았었는데 이제 이 친구도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데이엠이라고 아까 흑인경도 안 됐고, 그다음에 테데스코라고 그 추기경도 지금 비리에서 어쨌든 또 나락으로 떨어졌고, 지금 나머지 이제 몇 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추기경이 될까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때 이제 로렌스 경을 주목을 하는 거죠. 너가 되고 싶어가지고 다 이런 비리를 끝까지 찾아가지고 다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이런 오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인간이라는 게, 인간의 심리라는 게, 이 드라마가 재밌는 게 끝까지, 나는 그래도 나가 그런 거를 될 생각을 안 했어. 이러면 되는데,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네 번째 투표에서, 로렌스 추기경이 자기 이름을 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쓰자마자 이게 하늘이 노하셨는지 갑자기 그 투표장에 이렇게 맨 꼭대기에 있는 그 천지창조를 하는 그 그림이 딱 있는 그 옆에 창문이 밖에 폭발로 인해서 창문이 깨지면서 이 로렌스 추기경과 모든 선거인단을 하나님께서 벌이라도 주듯이 사고가 일어납니다. 창문이 팍 깨지면서 그 가루가 막 떨어져가지고 다들 이제 막 선거가 중단이 되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로렌스는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토머스 로렌스 경이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막 이렇게 누구는 비리가 일어나고 계속 이러니까 토머스 경이 추기경에서 교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될성 쉽잖아요. 보통 이런 사람이 되고 드라마가 또 종료되기도 하잖아요. 한 표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부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제가 누군지 알려드리지는 않을 텐데, 그거는 여러분들 극장을 가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외에도 신부님들이 여러 명이 나오세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신부님들 중에서 선택이 되세요. 굉장히 진보적인 신부님 중에 알도 벨린이라는 신부님이 계세요. 이분이 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멕시코계 신부님이 한 분 계세요. 이제 베니테스라는 신부님인데 이분은 원래는 이제 소설에서는 그 바그다드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활동을 하시는 신부님으로 나오세요. 여러분들 그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면 거기에 천주교가 있을까 싶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도 신부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이게 심하대요. 핍박이 심해서 이게 뭐 교회도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고 옛날에 이탈리아 대사관 지하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막 철폐를 당하거나 막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박해가 심한 그런 곳이었는데 원래 이제 그 신부님들이 다 모였는데 명단에 없는 신부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멕시코계이신 카불에서 오신 신부님인데 보니까 막 서류도 다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로렌스 추기경이 조사를 해보니까 신부로 명하신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인원으로 또 집어넣고 이제 이 지금 얘기 드린 이 신부님들 중에서 한 분이 나중에 이제 급부상을 하면서 추기경에서 교황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함이 없는 추기경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선발된 그분도 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 다른 차원에서 그것들을 수용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진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 비리와 지금 말씀드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정치적인 활동들을 하는 신부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이랑 다르지 않구나. 정말 아이고 이러니까 정치 드라마구나. 이러니까 정치 영화구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치졸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끝이 희망적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역시 이 추기경님들이 그래도 허튼 사람들은 아니구나. 제대로 된 선거를 해서 뭔가를 결론을 내리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그래도 끝에는 굉장히 개운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다. 근데 뭐 그게 막 해피엔딩 이런 거는 아닙니다. 네.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상처가 있는 영광의 결론, 뭐, 요런 비슷한 것들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이사벨라 로셀린이라고 아그네스 수녀님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러니까 등장하시는 게 길진 않아요. 몇 장면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도 굉장히 인상이 깊고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시다. 소설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역할로 조금 더 확장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별점을 영화를 뭐 내리진 않았었는데 별점은 뭐 당연히 별점 5개면 5개 주고 싶고요. 제가 그 영화 평론가신 이동진 선생께서 하셨던 한 줄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닫힌 공간 내부에서 시시각각 벽에 부딪히며 방향을 바꾸는 힘의 궤적을 예리하게 포착한다. 네, 요런 한 줄 평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조현나라는 평론가께서 무결한 자는 없나니 완력과 다툼의 결과가 의외의 통쾌함을 안긴다. 네, 이런 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가셔서 한번 또 오랜만에 뭐 영화가 요즘 사실 한국 영화도 저도 보고 싶었었거든요. 영화 한 편 또 보니까 아 영화도 좀 많이 봐야겠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꼭 가서 콩쿨라베 네, 보시면 좋을 거. 넷플릭스에서도 하는 것 같으니까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